제가 알기로 이제 어머니께서 강남권에서 네. 이제 학창 시절도 보내시고 그리고 대치동에서 초등학교 교사도 하셨고 지금은 이제 아이들을 강남에서 키우고 계신데 강남의 교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근데 저는 진짜로 그 대치동 애들이 배우는 것처럼 학원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아니 그거는 대치 퀴즈고 난 강남 퀴즈가 있어. 강남 퀴즈는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안녕하세요. 오늘 저에게 커다란 배움을 한 스푼 선사해 주실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남 퀴즈고요. 두 번째 강남 대치동 초등학교 교사 경력이 있는 분, 그리고 세 번째 지금은 강남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진우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 남매를 키우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고요. 첫째는 올해 발드루프 기간 졸업하고 초등학교 입학을 했고 네. 둘째는 아직 기관 다니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을 낳기 전에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 너무너무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네. 인터뷰에 앞서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케이크를 제공해 주신 오로라 케이크하우스 사장님 사랑합니다. 혹시라도 서울시 연남동에 거주하시거나 연트럴파크 데이트하시면은 한번 들려주세요. 되게 맛있고 신선하고 그리고 예쁘기까지 합니다. 오늘 이제 인터뷰 성공하는 기념으로 축하드립니다. 커팅식을. 커팅식. 따다단. 네. 따단. 근데 이따가 저는 진짜로 그 대치동 애들이 배우는 것처럼 학원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아니 그거는 대치 퀴즈고 난 강남 퀴즈가 있어. 강남 퀴즈는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경기여고 혹시 그거 기억나신 거 있나요? 교가. 한번 불러주세요. 진짜 우리 교훈이 교훈이라고 하나? 진선미거든요. 네. 참되고 착하고 아름다워라. 아하. 그 구절만 생각나요.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뭐가요? 진선미를 다 갖춘 분이잖아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진선미입니다. 진선미 어머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이제 어머니께서 강남권에서 네. 이제 학창 시절도 보내시고 그리고 대치동에서 초등학교 교사도 하셨고 지금은 이제 아이들을 강남에서 키우고 계신데 강남의 교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일단은 강남은 교육열이 되게 높은 도시고 또 그런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곳이잖아요. 사실 이런저런 이유로 진입하는 게 쉽지는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네. 똑같은 돈이면 다른 데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이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열정이 되게 높고 학교를 제가 다닐 때도 그렇고 가르칠 때도 그렇고 공부는 너무 당연한 것. 그런 문화가 진짜 큰 것 같아요. 아하. 모두가 공부하는 분위기여서 뭔가 이렇게 분포가 정규 분포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기보다는 공부에 대한 열이나 집중도나 투자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물론 최상위 아이들에게도 되게 많이 맞춰져 있고 그런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도 많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단이 되게 높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다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니까 뭔가 조금 더 아이들의 일탈이나 네. 혹은 공부를 안 하는 것들 이런 게 되게 두드러지는 지역이라는 특성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어떤 좀 나쁜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컨트롤되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좋게 말하면 굉장히 아이들이 순하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되게 순진하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네.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좀 나약하고 뭔가 어떤 위기나 문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잘 익히지 못하고 자라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길게 봤을 때 네. 거의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을 보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되게 위기나 갈등이나 힘든 요소를 잘 못 견디는 것들도 하나의 특징이더라고요. 되게 여유롭고 부모님들의 지원 아래 공부만 열심히 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뭔가 스스로 자기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좀 서포트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해결하고 공부를 해와서 이렇게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과 네.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조금 많은 지원을 받고 공부를 한 경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위기관리 능력, 갈등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조금 달랐던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진선미님께서 자녀들에게 많이 관찰하신 강남의 교육이라 불리울 수 있는 교육들을 혹시 시켜보셨을까요? 전국에서 영어 유치원이 강남구에 제일 많다고 들었고 그다음에 어쨌든 굉장히 많은 학원과 사교육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네. 어쨌든 저희 아이들은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않았고 심지어 한글 교육도 하지 않는 그런 발드루프 기간을 보냈던 거고 네. 지금도 특별히 뭐 그냥 일반 공립학교를 보내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강남의 교육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혹시 그러면 제가 알기로 대치동의 초등학생은 90% 이상이 영어 유치원을 졸업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영어 실력이 유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나의 아이, 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이 영어 유치원은 고려 안 해보셨을까요? 고려를 안 해봤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아하. 당연히 고려를 해봤고요. 네. 되게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점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반 아이들이 제가 1학년을 맡았을 때 얼마나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지도 봤었기 때문에 장점도 너무 알겠고 네. 대신 또 제가 생각하는 단점도 알겠고 해서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네. 그런데 왜 영어 유치원을 안 보냈을까요? 일단 저도 영어 유치원을 가면 아이들이 우리가 영어를 배웠던 때와는 다르게 좀 언어로서 영어를 배울 수 있고 그 언어에 담긴 사고 체계도 배울 수 있고 다른 문화권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거가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더 치열하게 고민을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영어 유치원을 갔을 때 굉장히 잘 행복하게 지내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영어 유치원 교사를 했던 분들 중에 자기의 자녀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분도 있지만 또 생각보다 안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영어 유치원은 100% 언제나 옳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강했고 그러면 가능성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또 하나 생각하는 거는 저에게 약간 진리 같은 건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쵸. 네,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거는 저는 언제나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모국어가 한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사용하게 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모국어가 한국어고 엄마 아빠가 다 한국 사람인데도 거의 졸업할 때쯤에는 초등학교, 미국 초등학교의 한 1, 2학년 수준까지의 영어 실력을 갖추려면 얘네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야 될 텐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 딴 데 쏟는 에너지가 줄어들어야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한 거죠. 누군가 하늘에서 나에게 너희 아이에게 유창한 영어 실력과 뭐 다른 문화권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언어에 담긴 사고 체계를 선물해 주겠다 갖겠냐라고 하면 망설이지 않고 네 라고 말하겠어요. 네, 그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거면 저도 가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한 건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를 가지려면 저희 아이가 놓쳐야 되는 것들이 반드시 있겠더라고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일반 유치원을 갔을 때 우리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감정이 들어서 표현을 하려고 했다가도 영어 유치원에 가면 멈칫하고 표현을 못하고 넘어가는 순간이 분명히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앉아서 다른 나라의 말을 배우기 위해 공부하고 열심히 쓰는 동안 당연히 자유롭게 움직이고 뛰어노는 그 활동을 줄여야 될 테고 또 아이들이 책 속에서 문자를 쓰고 그림 카드를 보고 단어를 배우면서 네. 이제 선생님을 보고 설명을 들어야 되는 대신에 자연을 나가서 자연을 보고 다른 세상을 탐험하고 직접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포기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얻게 되는 것과 잃게 되는 것을 남편하고 상의했을 때 우리는 잃게 될 것 같은 이것들을
잃고 싶지 않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모국어 시간을 줄이거나 자연활동 줄이지 않고 영어 활동을 추가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해봤었어요. 이런 걸 놓치지 않고 다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24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반 유치원이나 일반 활동을 하는 아이들만큼 모국어를 하고 자연활동을 하고 신체활동을 하면서도 영어를 유창하게 하려면 빠져야 되는 시간들은 결국 뭐 수면 시간 혹은 쉬는 시간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채워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여유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빠져야겠더라고요. 그거를 빼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 아이들이 수면 시간을 빼면 남아있는 시간이 있는데 네. 그랬을 때 저는 지금 말씀드린 수면, 뭐 쉬는 시간, 좀 심심한 시간 이런 게 굉장히 아이들에게 중요하고 발달에 꼭 필요한 시간이란 걸 저는 배웠거든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이들에게 심심한 시간을 주어야 되고 스스로 내가 이 심심함을 견디고 해결하기 위해 어떤 놀이를 할까? 어떤 활동을 할까?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자기가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그 활동들을 만들어 나가는 기회들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모국어도 다 챙기고 영어도 다 챙기고 자연활동, 신체활동도 빠지지 않게 하면서 또 영어 학습이나 활동도 다 시키다 보면 아마 저는 그런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또 반대로 아이는 자기가 시간을 주도해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것 없듯이 계속 외부에서 들어오는 뭘 자극을 받는 그런 활동만 하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네. 정말 애써서 노력을 한다 해도 결국엔 반드시 잃는 기회와 경험들이 있다는 거는 피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엄마가 정해준 시간을 사는 거지 아이가 그쵸. 정해진 시간을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싫어서 이제 우리 진선미님께서는 발도르프 교육기관에 두 아이를 보낸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혹시라도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서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서도 행복한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뭔가 영어를 배우고 혹은 영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언어적인 감각이 뛰어나거나 네. 그런 활동들을 즐겁게 하는 좀 적극적인 성향의 아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것 가치관의 문제인데 네. 아이들이 어떤 것에서 행복을 느낄 때 행복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왜 어떻게 행복을 느꼈냐 그 이유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어른들 요새 스마트폰에 많이 중독이 돼서 쇼츠 보면 재밌죠, 즐겁죠. 맞아요. 근데 그 도파민이 분출되는 그 쇼츠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랑 내가 뭔가 스스로 뭐 자연에 나가서 혹은 뭔가 책을 읽으면서 어떤 좀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건 둘 다 즐거움이지만 저는 어떤 것이 더 이 사람에게 좋은 즐거움이냐라고 했을 때 후자가 좀 더 좋은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어쨌든 그런 자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도파민이 방출되는 그런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별거 아닌 것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으면 저는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영어 유치원에 가서 행복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어를 잘해서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뭐 레벨 테스트를 높게 뭐 받았기 때문에 뭐 잘 외워서 이런 것들이 행복의 이유가 돼서 내가 남들보다 뭘 잘해서 뛰어나서 행복을 느꼈다는 건 반대로 내가 이걸 다른 애들보다 못하게 되면 기쁨을 느낄 수 없나? 라는 그런 무언의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뭔가 우열이 가려지는 활동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없는 활동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유로운 활동에서 별거 아닌 걸로 재미를 느끼고 친구들하고 놀면서 재미를 느끼고 우열이 가려지는 게 아니라 얘는 이걸 잘하네, 쟤는 저걸 잘하네, 난 이걸 잘하는데 이렇게 그런 속에서 행복을 느끼길 바랬어요. 소박한 것에도 혹은 원래 있는 것들에서도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자극이나 외부의 이유 없이 스스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냥 종교는 없지만 가끔씩 그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들을 때가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딱 떠오르는 질문이 뭐였냐면 그 어떤 상담자가 얘기를 해요. 저는 좋아하는 게 없어요. 어떡하죠? 삶에서 좋아하는 게 없어서 문제인데 제 삶이 잘못됐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네. 법륜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아하는 게 없는 게 왜 문제야? 그거 너무 좋은 건데 사람이 뭐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거지. 이래도 좋고 뭐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는 거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되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네. 되게 와닿았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네. 내가 스스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던 외부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리고 외부에서 주어진 조건이 어떤 거든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상관없이 내 스스로 나에게 만족하고 나를 사랑하면서 내가 소중하다는 걸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거. 그게 막 난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소중해. 다른 사람도 소중해. 네. 우리 다 똑같이 소중하고 주변이 어떻든 나는 뭐가 됐든 건강하게 이 상황을 잘 살 수 있어 라고 느끼는 게 그게 행복 같아요. 그러면은 교사 그 중에서도 교육열이 제일 치열하고 사교육이 정말 1등인 강남 대치동에서 네. 초등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네. 선행학습을 많이 보셨을 건데 네. 조기교육, 선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선행학습을 왜 시킨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뒤처지는 게 싫어서. 뒤처지는 게 싫어서. 그러면은 왜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불안하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몰랐을 때 여기에서 배척될까봐? 배척될까봐? 네.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소외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시킬 수밖에 없다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만 뒤처질까봐. 그러면 사실 다 같이 선행을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실 건가요? 네. 저는 그래서 발도르프 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발도르프 학교는 다 사인을 하잖아요. 네네. 학원을 금지. 그래서 저는 만약에 경쟁을 한다고 해도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2가지 이유 정도인 것 같아요. 선행을 해서 우리 아이가 굉장히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거. 빨리 배워서 빨리 배우는 만큼 뭔가 나중에 도착해야 될 그 입시, 수능의 높은 성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네. 또 하나는 그냥 남들이 다 하는데 우리 아이만 안 하면 뒤처질까봐 이제 이런 이 2가지 이유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저는 2가지 이유 다 아이들에게 결코 좋은 공부 정서나 공부에 대한 태도를 만들어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아이에게 선행을 시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공부를 못 해도 좋아 라는 이런 가치관이 되게 뚜렷하다기보다는 우리 아이도 공부를 원하면 잘할 수 있길 바래요. 근데 공부는 지금 당장 몇 년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사실 또 길게 보면 수능이 끝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냥 삶에 이제 앞으로 수명도 길어질 텐데 그냥 평생을 두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진짜 공부를 제대로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선행을 하면 네. 저는 오히려 진짜 길게 제대로 잘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방해가 될 가망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왜냐하면은 일단 아이들이 공부를 길게 잘 하기 위해서는 각 시기별로 집중해서 갖추어야 될 능력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공부는 사실 저는 뭐 중고등학교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아기에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뭐 신체와 뇌 발달 이런 것들이 균형적이고 종합적으로 잘 발달이 돼야 되겠죠. 뇌 발달에 좋은 그런 자유놀이, 자연활동, 예술활동, 감각활동을 해서 신체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뇌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그때는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시기에는 아이들에게 그때 정말 지식을 알려주고 주입하고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네. 그때까지 공부가 꽤 재밌을 수도 있어. 이게 막 너무 즐거운 그런 재미를 떠나서 힘들고 좀 어렵기는 하지만 뭔가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 성취감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동기부여. 또 그 다음에 실패를 했을 때 잘 안 되네, 어렵네. 근데
하다 보니 실패를 했어도 결국에 잘 되는구나 이런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 그 다음에 메타인지라고 하죠. 되게 네. 중요한 건데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스스로 조망해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요. 내가 이거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이어서 초등학교에는 학습을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네. 학습을 잘할 수 있는 그 방법과 기술을 익혀나가고 감정을 추스리는 거, 학습에 대한 감정을 추스리는 게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선행학습을 하면 네.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할 시간이 부족해요. 전혀 없죠. 네, 왜냐면은 나에게 당장 주어진 이 풀어야 될 문제집과 이 외워야 될 공식들이 너무 쏟아져 내려오는데 네. 내가 이걸 정말 제대로 배웠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볼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잘 배울 수 있을까? 나는 어느 유형이 약한 걸까?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들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생각 잘 못하게 되죠. 일단 해야 될 것들이 많고 네.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오겠죠. 네. 그러니까 선행학습이 과할수록 공부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질 테고 그쵸. 그 공부를 하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조망하고 그거를 판단하고 전략을 세울 그런 여유로운 시간들이 줄어들겠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고 네. 이해 능력이 되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선행을 하는 거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능력이 다 출중하진 않거든요. 그쵸.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선행학습을 무리하게 시키면 결국 중요한 메타인지, 공부 정서, 실패를 회복하는 능력, 만족지원 능력 이런 것들이 저는 개발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엄마 해주면 안 돼요? 어머니 방금 메타인지도 말씀을 해주셨고 네. 공부에 대한 정서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초보 엄마 아빠들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메타인지, 두 번째 공부 정서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메타인지는 자기 인지 상태에 대해서 조망하고 점검한 다음에 이것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까지가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알고 네. 무엇을 모르는지부터 일단 점검을 하기 시작해서 내가 모르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보완해 나갈 수 있는지 알맞은 전략을 찾고 알맞은 방법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죠. 공부 정서라는 건 이제 학습을 대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사람 중에 막 진짜 공부가 즐거워서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그런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우리 아이가 막 공부를 재미있어 하지 않아요 갖고 속상해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어쨌든 학습을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걸 참아내고 해내면 진짜 좋은 결과가 있어 이런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공부라고 이렇게 한정 지을 게 아니라 그걸 배움이라는 것으로 넓혀서 세상을 알아가는 것 뭔가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게 되게 사실은 의미 있고 재밌는 거라는 걸 느끼게 해주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 이제 스트레스 받는 공부는 앉아서 맞아. 연필 잡고 각 잡고 이제 외우고 쓰고 테스트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건 사실 재미있기 어렵지만 배움이라는 건 사실 재밌는 거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도 남자아이들 막 가끔씩 자기가 어디에 꽂히면 거기 막 시키지 않아도 파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뭐 아이돌이나 뭐 연예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네. 아이들이 계속 배워간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알 수 있게 해주고 또 하나는 좀 틀리고 실패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괜찮고 다독여주고 그 다음 이게 나아가는 발전해 나가는 단계라는 걸 계속 인지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또 만족지원 능력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 어떤 정서적으로 내가 당장 뭘 하고 싶으면 하면 만족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지연하고 미뤘을 때 굉장히 나중에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들을 훈련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부 정서죠. 계속 듣다 보니까 메타인지 그리고 공부 정서 이게 발도르프에서 키워주는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공부 정서라고 이제 공부라는 말을 우리가 좋아하니까 공부 정서라고 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저는 배움의 정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배움이 더 중요한 거고 그랬을 때 저희 아이들이 발도르프를 다니면서 이 배움의 정서가 저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봐요. 맞아요. 첫째, 강압적으로 뭘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억지로 시켜서 뭘 하지 않으니까 항상 더 호의적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배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고 두 번째로는 그 배우는 것들을 되게 실생활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재밌는 곳에서 배우고 놀이에서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러닝 메커니즘이라고 유아기에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시기의 아이들은 뭐 암기나 문자를 통해서 쓰고 테스트를 보고 이래서 배우는 게 아니라 맥락 속에서 배워야 되고 정서가 연결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험이나 운동적인 신체 움직임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되게 즐겁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발도르프는 딱 그런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배움에 대한 정서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너무 놀다 보면서 놀고 있는데 거기서 알게 된 것들이 다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그 속에서 배우는 것들을 얘기할 때 되게 깊이 있게 배우고 되게 많이 내면화 시키더라고요. 사실 뭐 계절에 따라 피는 꽃, 뭐 나무 이런 것들을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산에 가서 보고 또 어떤 전략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도 실제로 친구들하고 놀면서 배우니까 저는 유아기에 굉장히 좋은 배움에 대한 정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강남 키즈 그리고 대치동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지금은 강남 학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선미님께서 바라보는 발도르프 교육이란 어떤 걸까요? 저는 발도르프 교육이란 뿌리를 키우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나무를 키울 때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잎사귀랑 열매, 꽃 같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열매나 꽃이 잘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단단하게 땅속에 내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뿌리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식물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발도르프 유아교육이라는 게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막 인지적으로 가르치는 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배우는 게 없나? 뭐 얻는 게 없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보이지 않더라도 결국 시간이 되고 충분한 영양분과 시간이 흐른 뒤에는 무성하게 자랄 수 있듯이 저희 아이들이 타고난 그 씨앗이 결국엔 어떤 열매일지 모르겠지만 이 타고난 역량을 최대한 발휘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시기는 아이들이 뿌리를 내리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 아이들한테 뭘 주입하고 알려주고 어떤 아웃풋을 내 뭘 해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정적인 정서와 건강한 체력과 내면화시킬 수 있게 경험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배워나갈 수 있는 그냥 햇빛과 물과 양분 같은 걸 주는 교육인 거죠. 우리가 뿌리를 튼튼하게 해줄게. 나중에 너희가 가진 그 씨앗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 이렇게 기다려주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기나긴 시간 저랑 대화하면서 느낀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두 번째, 우리 오수아의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 이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저에게 커다란 배움 한 스푼을 듬뿍 얻어자 주셨는데 오늘 저희 배움 한 스푼 나고신 소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발도르프 교육이 사실 그냥 아는 사람만 알고 잘 알려지지 않은 교육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리려고 이런 채널이 만들어지고 이런 노력을 하시는 게 저는 너무 대단하고 멋지신 것 같고 사실 저희 부모님들 대부분 다 비슷한 마음이고 같은 생각인데 학교에 있으면 저희 아이만 잘 큰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 아이만 잘 크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다 같이 잘 커야지.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을 수아도 우리 진우 수아도 지금 다니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또 자라나겠지만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왜겠어요? 다 같이 잘 크고 뭔가 좀 좋은 영향이 끼쳤으면 하는 거잖아요. 유아기에 노는 게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모든 전문가분들이 가장 유아기에 완벽하고 유일한 배움의 방식이 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노는 게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아이도 놀고 싶어하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하라 그러고 우리만 그런 말을 믿고 따라주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한 이 시기를 막 사교육자들이 지금 이 시기에 이거 배우면 안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아이들 뒤떨어져요. 이런 말보다는 지금만 유일하게 아이들이 행복하게 노는 걸 더 기분 좋게 바라봐 줄 수 있다는 그런 걸 꼭 기억하고 네. 다 같이 아이들이 좀 삶을 주도적으로 자기의 시간을 행복하게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익힐 수 있게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배움 한 스푼 하세요. 고맙습니다.